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고민될 때 보시는 컨텐츠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업데이트되는 불금을 즐길 수 있는 뉴스 보는 시간이죠. 불주댕이 시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역시나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뉴스 봐야 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될 때 불주댕이 시간 보면은 제가 속 시원하게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역시나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FOMC가 있었죠. 금리는 동결됐어요. 근데 이제 금리 동결이야 예상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로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했는데요. 금리가 내년이 인하가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덜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런 이야기를 했죠. 확신 들 때까지는 이 긴축 정책,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하고요. 그리고 금리를 인상시켜 있는 이 고금리 정책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 이야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년에 금리가 좀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좀 고금리가 생겨 있는, 고금리로 이렇게 이어졌던 부채 부담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눈치인 거죠. 근데 이게 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유지가 되었다,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인하를 안 했다, 이런 내용들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올릴 거다는 뉴스가 있죠. 그래서 연준이 1회 더 인상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년은 전망이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연준에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또는 이제 투자은행이라든지 또는 투자 자문사들에서는요, 내년 경제가 최악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상반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요, 연준이 보는 시각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보는 시각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물가 상승률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로 유지가 되어 있는 이 금리를요, 낮추기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괜히 여기서 금리 인하를 시켜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또 갈팡질팡하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금리를 내렸더니 다시 올려야 되겠네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많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야, 연준 의장 저거 뽑아놨더만 실력도 없는 놈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신뢰성을 잃지 않으려면은 결국은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게 고금리 정책이 되는 겁니다. 일단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0%대 금리가 지금 거의 5%대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미국 금리가 5.5%대까지 올라가 있는 이 금리가 유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사실 10%대 9%대 이렇게 찍는 거를 생각을 했었으나 지금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3%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아니 이 정도 금리를 올렸으면은 0% 또는 마이너스 물가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금리로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뭡니까? 물가가 안 떨어져요. 3%에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쉽사리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은행들과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요,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비싸죠. 그래서 대출을 받아오려고 하니까 이자가 너무 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뉴스를 보게 되면요, 현금이 급한 상장사 유형 자산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대출 받기에는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아무래도 돈 벌어가지고 이자만 갚는다고 세월 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돈 마련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던 땅, 부동산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자꾸 마련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기업도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 사업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도 좀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 보면 사옥도 짓기도 하고 부지를 사놓기도 하고 거기다 공장을 짓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보여주기식도 있지만은 사실상 자기 자산을 좀 키워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지라던가 그런 자산들의 또 다른 공장을 짓는다든지 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갚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현금 자산을 자꾸 이렇게 키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지금 재무 건전성을 조금 이렇게 확장을 시키고 조금 이렇게 좋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저런 자산들을 팔아야 될 정도로 지금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직장 생활이 잘 된다면 나의 명품 가방이라든지 나의 소중한 물건들을 팔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만약에 직장을 잃었거나 조금 곤경에 이렇게 처해져 있는, 경제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면 우리가 금팔찌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또는 내가 아끼고 있던 구두라든지 아끼고 있던 어떤 뭐 가방들을 팔아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딱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팔아내면 당장의 현금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뭐 순통은 드릴 수 있지만 팔아내기까지의 그 과정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금이 급한 상장사가 유형자산 처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현금을 늘리니까 현금이 많이 생기겠구만,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와, 저런 걸 팔아야 될 정도로 지금 기업이 힘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불주댕이 시청자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은, 아, 이 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들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금리를 자꾸 이렇게 올리고 또는 금리를 낮추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요, 폭우가 겹쳤다고 하지만요, 사실은 고유가 때문에 지금 생산자 물가가 또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고유가가 지속이 돼버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름이 안 들어가는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농사 지을 때도 기름이 들어가죠. 뭐 트랙터를 몬다든지 또는 우리 농수산물들을 수송을 하거나 이렇게 배송을 하거나 운송하는데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입고 있는 이런 옷에도 기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름이 안 들어가는 그런 산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물가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소비자 물가로 가기 전에 먼저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생산자들이 먼저 기름을 비싸게 사가지고 물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또 소비자한테 갈 때, 야, 그래, 내가 기름값 비싸니까 내가 인심 쓴다, 내가 손해보지 뭘 하고 생산자들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싸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또 비싸게 사야 되겠죠. 왜요? 생산자들이 생산자 물가 때문에 아무래도 물건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까지 다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야, 금리 인하 좀 해란 말이야, 금리 인하 좀 해, 경제 좀 살리자 하지만요, 연준 입장에서는 안 돼. 지금 이거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 봐봐, 유가가 저렇게 올라가면서 또 물가가 올라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금리를 내리니? 라는 느낌으로 이야기가 되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지 않고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다음 뉴스입니다. 제가 불주댕이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해드리는 연체율과 부실률 그리고 대출에 대한 문제가 금리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연체율 폭탄이 된 저축은행, 자영업자 대출 딜레마 빠진 금융위라고 합니다. 일단 자영업자 대출이 뭐 우리가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했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뭐 약간 뭐 살린다라는 느낌으로 구제를 하자라는 이야기로 구제금융을 정말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갚을 때가 된 거죠. 근데 갚을 때가 되다 보니까는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비율로 많아지는가가 중요한데요. 그래프적으로 본다면요, 1%대 가까웠던 이 연체율이요, 6.3%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대 가까웠던 연체율이 6.3%대까지 올라온 거면 오랜 기간 걸린 거 아닐까요? 그거 아닙니다. 작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1.78%였는데요. 작년 12월에 3.3%로 오르더니 갑자기 올해 2023년 6월 말쯤에 계산을 해보니까 6.3%로 2배씩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 되면요, 10%대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 예측도 하고 있는데요. 10%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은행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자산 가치를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부실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저축은행들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최근에 새마을금고도 어떻게 잘 넘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2000년대 한 중반쯤 보시면요, 중반에서 후반쯤 2010년대였던 것 같아요. 토마토 저축은행 망할 때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조금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저축은행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요, 별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은 아니에요. 정말로 심각한 내용이고 위험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잖아요. 내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리가 올라온 게 뭐 금리 뉴스를 많이 보기도 하고, 제가 금리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유튜브에도 막 금리 이야기 하다 보니까 고금리가 지속이 된지 뭐 엄청나게 오래된 줄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생각보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고금리가 유지가 된 것은요,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에서 유지가 된 건 몇 개월도 안 됐어요. 한 6개월 정도가 동결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는 가파르게 올라온 기간이니까 사실 이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이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내후년까지 유지가 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거 금리를 못 낮춥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고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자영업자 대출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금리를 우리가 낮출 수는 없고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물가도 잘 안 잡힐 것 같고 미국도 안 낮추고 있는데 우리가 낮출 수 있냐? 미국이 안 낮추는데 우리가 낮추면은 달러 지금 사로 전부 다 나갈 거 아니냐? 그럼 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게 되면 또 우리나라 경제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금융통화위원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가 들어갈 자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는 저명한 교수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가 조금 힘들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해결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24년이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지금까지 우리가 불주댕이 시간을 진행을 하면서 뉴스 보여드린 거 보니까 그렇죠. 내년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연말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힌트를 얻어가고 있으니까는 전략을 잘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뉴스를 봤습니다. 역시나 도움 많이 되죠. 쉽게 설명하고 지금까지 했던 불주댕이 시간을 쭈루루루 이어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 뉴스도 드라마처럼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뉴스도 조금 약간 예측이 되겠죠. 다음 주에도 재밌는 뉴스를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댕이 시간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